정말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부모님이 갑자기 약속을 까먹고 어제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멍하니 앉아 계신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내가 요즘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치매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생각하는 증상의 40%가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정확한 구분법을 배우신다면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 병원에 오신 75세 박모 씨는 6개월 동안 치매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손자와 함께 등산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찾아낸 치매와 우울증의 결정적 차이점들입니다. 더불어 집에서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99% 예방 가능한 생활 수칙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두 질환이 이렇게 헷갈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치매와 우울증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의욕이 사라져요. 심지어 가족들과의 대화도 끊어지죠. 그래서 99%의 가족들이 치매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치매는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이라 현재로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반면 우울증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생기는 병이라 약물과 치료로 90% 이상 완전 회복이 가능해요. 같은 증상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기억 양상입니다. 치매 환자는 방금 전 일도 아예 기억하지 못해요. 점심을 먹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완전히 지워집니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는 기억 자체는 남아 있어요. 다만 집중하기 어려워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힌트를 주면 대부분 기억해내죠. 두 번째는 진행 속도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악화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갑자기 나타나서 치료하면 빠르게 좋아져요.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눈에 띄는 호전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반응입니다. 치매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걱정하고 괴로워해요. 기억력이 나빠진 것에 대해 스스로 불안해하죠. 네 번째는 수면 패턴입니다. 치매로 인한 수면 장애는 밤낮이 바뀌는 양상을 보여요. 하지만 우울증은 새벽에 일찍 깨거나 잠들기 어려워하는 패턴이 더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증상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화불량, 두통, 어깨 결림 같은 애매한 통증들이 계속 나타나죠. 치매에서는 이런 신체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김모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갑자기 말수가 줄고 집안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치매가 시작된 줄 알고 큰 병원으로 모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우울증이었어요.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웃음을 찾으셨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이처럼 정확한 구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 그리기 테스트입니다.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12시 45분을 표시해 보라고 하세요. 치매가 있으면 숫자 배치나 시계바늘 위치를 제대로 그리지 못해요. 우울증이라면 집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정확하게 그립니다. 두 번째는 3단어 기억 테스트입니다. 연필, 사과, 자동차처럼 서로 관련 없는 단어 3개를 말해주고 5분 후에 물어보세요. 치매라면 아예 기억 못하지만 우울증이라면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세 번째는 일상 대화 관찰입니다. 치매 환자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는 질문은 하지만 대답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금세 잊어버려요. 네 번째는 감정 변화 체크입니다. 우울증은 하루 중에도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해요. 특히 아침에 더 우울하다가 저녁에 조금 나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치매는 이런 변화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체크 방법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서 받으셔야 해요. MRI나 혈액 검사, 신경심리 검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만약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정확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와 우울증 모두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 예방 수칙은 꾸준한 뇌 운동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 좋아요. 뜨개질, 퍼즐,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죠.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내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높아져요.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만나고 대화하세요.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웃음이 많은 모임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세 끼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해요. 예측 가능한 일상이 뇌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세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명상, 심호흡, 음악 감상, 반신욕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 견과류에 비타민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특히 좋아요. 반대로 술, 담배, 과도한 당분은 뇌 건강의 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독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해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자야 하고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잠자리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여덟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은 뇌혈관을 망가뜨려서 치매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아홉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뇌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만약 치매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망하지 마세요. 치매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면 더욱 희망적이에요.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치료의 첫걸음은 전문의와의 상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감기 걸려서 내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권하면 꼭 따라하세요.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뇌 질환에서 약물은 생명줄과 같아요. 의사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요. 환자를 비난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함께 치료 과정에 참여해 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 본인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하시고 좋아하는 활동을 멈추지 마세요. 병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또한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치매든 우울증이든 갑자기 악화될 수 있어요. 미리 가족과 상의해서 치료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해 두세요. 준비된 자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100배 쉽고 효과적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세요. 특히 50대부터는 뇌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이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80세, 90세까지도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60대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 사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을 자주 안부 여쭤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병원 가시도록 권해주세요. 내 가족만 건강해서는 진정한 건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지고 서서히 진행되며 현재로서는 완치가 어려워요. 우울증은 집중력 문제로 기억이 안 나고 급격히 나타나지만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는 기억 양상, 진행 속도, 감정 반응, 수면 패턴, 신체 증상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받으셔야 해요. 예방법은 뇌 운동, 사회적 관계, 규칙적 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영양 관리, 충분한 수면, 만성 질환 관리, 정기 검진, 긍정적 마음가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들도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